안녕하십니까. 투영현입니다. 오늘 미국 주식시장은 예상보다 저조한 기업 실적에 대한 우려감, 그리고 내일 발표하게 될 FOMC 회의 결과에 대한 두려움이 퍼지면서 시장이 재차 하락을 했습니다. 시장이 최근에 많은 변동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는 이와 같은 변동성과 관련해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전환된 경우 주식시장은 어땠는지, 그리고 나스닥 지수가 마이너스 10% 이상 조정을 받았을 경우 향후 수익률은 어땠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그 지난주 금요일 날과 같이 월요일 날 상당히 이례적인 현상, 다시 말씀드려서 마이너스 4% 이상 하락을 했다가 플러스로 전환된 이런 이례적인 특징을 보였는데, 이러한 흐름이 향후 주식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시장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해서 최근에 많은 서학개미들이 매수한 것으로 알려진 레버리지 대신에 순수한 인덱스 상품을 고려할 만하다.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복습하는 차원에서 지난주 목요일날 금요일날 이틀 연속으로 마이너스 1%에서 플러스 1%에서 마이너스 1%로 하락 전환되었을 때 나스닥 지수의 흐름을 보여준 겁니다.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대부분 주식시장이 고점 부근 대세 하락 국면에서 나타났습니다. 이런 경우 상승률은 일주일까지는 비교적 높았지만 2주 이후에는 상당히 저조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상승 확률이 상당히 낮았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와 같이 변동성이 높아진다는 것은 비관론과 낙관론이 서로 힘겨루기를 하면서 결국은 하락세로 전환하면 시장의 체력이 소진됐기 때문에 그만큼 시장은 내려갈 가능성이 많다. 이러한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와 같은 변동성이 월요일 날 다시 한번 나타났습니다. 나스닥 지수가 마이너스 4%에서 플러스로 전환한 건데요. 이런 경우 과거에 이러한 사례가 있었는지를 또 한번 살펴봤는데요. 정말 놀라운 것은 1970년 이후에 나스닥 지수에서 이런 흐름이 나타난 것은 총 5번이었고요. 이번을 포함해서 6차례밖에 안 됩니다. 거의 50년 나스닥 시장 역사에서 5차례밖에 안 됐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 있는, 그리고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중요한 것은 97년, 2000년, 2008년까지 흐름이 시장의 흐름이 특징이 다르다는 점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1997년 같은 경우는 대세 고점을 아직 찍기 전 상승 추세가 진행 중인 상황이었고, 이때 52주 최고가 대비 마이너스 8.1% 정도 하락했는데, 이번이 마이너스 10%까지 하락했다는 점에서 하락률이 상당히 비슷합니다. 그렇지만 나머지 하락 국면에서는 보통 40% 이상 52주 최고가 대비 하락을 했었고요. 이러한 상승 추세 국면에서는 시장이 대체적으로 한 달 정도는 박스권을 보이다가 3개월, 1년 후에는 긍정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대세 하락 국면에서는 대체적으로 2주 이후에 대부분 다 부정적인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것을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97년도 상승 추세에서 발생했었는데요. 이때 10월 28일 날 마이너스 4.37%까지 하락한 이후에 그날 플러스 4.58%까지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물론 이제 이런 패턴으로는 현재와 다르지만 어쨌든 이러한 흐름을 보인 이후에 지속적으로 약 3개월 정도 박스권을 보인 바 있습니다. 이와는 달리 하락 추세에서 발생한 사례가 2000년, 2002년, 2008년인데 이때에도 마이너스 4% 이상까지 하락한 이후에 플러스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하락 기관이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한 이후에도 시장은 계속 하락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흐름들이 비단 그 나스닥 시장에서만 나타난 것은 아닙니다. S&P 500 지수에서도 나타났는데요. S&P 500 지수는 전일 그 마이너스 3.9%에서 플러스로 전환이 됐는데요. 이때는 2번을 포함해서 그 총 11번 그 발생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이때 당시에 그 흐름을 보면 나스닥 지수와 상당히 그 비슷한데요. 97년도 10월 28일 날 발생했을 때도 그 S&P 500 지수는 이때 당시에는 나스닥 시장과는 달리 지속적으로 그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다음날 마이너스를 보였는데 오늘은 이제 이런 국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그 3개월, 1년까지는 그 계속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그 하락 추세에 있는 국면에서는 상승 확률이 그다지 높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상승 확률이 거의 그 3개월까지는 그 55% 3개월 나왔지만은 사실상 그 상승 확률이 높지 않다고 볼 수 있겠고요. 이런 부분들은 2020년, 2010년도 2020년 이제 시장이 본격적으로 상승 국면에서 하락 국면에서 벗어났을 때 나타났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그 상승 확률이 그 높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S&P 500 지수도 상승 추세 국면이나 아니면은 하락 국면에서 상승으로 벗어나는 국면에서는 이러한 특성이 나타났을 때 상당히 그 긍정적인 흐름을 보였다. 1주 이후부터 1년도까지. 그렇지만 대세 하락 구간에서는 나스닥 지수와 똑같이 그 마이너스 흐름을 보였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현재 국면이 상승 추세인지 하락 추세인지는 구별하기는 좀 어렵지만 어쨌든 최근 그 하락률이 97년도와 그 닮아 있다는 점에서 보면 기본적으로 다소 그 긍정적이라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전반적으로는 상승 확률은 기본적으로 나스닥 시장보다는 그 상당히 높다는 점, 이 점에 그 주목을 하고 싶습니다. 시장을 예측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고요. 특히 저 같은 경우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단기적인 예측은 뭐 남들도 마찬가지지만 단기적인 예측은 더욱더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러한 그 이례적인 현상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단기 전망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계속 말씀드렸지만 최근에 레버리지 상품을 많이 보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레버리지 상품은 뭐 아시겠지만 변동성이 큰 구간에서는 상당히 그 참기 힘든 그런 그 고통을 안겨다 줍니다. 그래서 자칫 그 판단 미스로 이어져서 그 투자 손실로 이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제가 단기 그 시장 전망을 그 몇 가지 특징을 들어서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시장이 97년도와 같은 상승 추세 국면이라면 아직 상승 추세가 진행 중이라면 이후 시장 흐름은 그 긍정적이다. 그래서 1개월간은 그렇지만 공통적으로 그 불안한 모습을 보였다. 그렇지만 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인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단기적인 그 변동성을 감안해서 레버리지보다는 순수한 인덱스 상품으로 교체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TQQ보다는 오히려 스파이가 현 시점에서는 더 나은 전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한번 참고를 하셔서 현명한 그 투자 판단을 한번 내려보시기를 바라겠고요. 항상 그렇지만 여러분들의 그 성공 투자를 기원을 하겠습니다. 오늘도 장시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고맙고요. 그리고 늘 그렇듯이 라이크, 구독 버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